마법사는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마법사 사회는 머글 사회에 비해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인지 마법사 정부 같은 통치기관은 각 나라마다 존재하지만 호그와트 같은 마법 학교는 극소수의 지역에만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마저도 국제마법사 연맹에 등록된 마법 학교는 겨우 11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설정이 공개된 마법 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바통 마법 학교는 프랑스 남부 피레네 산맥에 위치한 프랑스 마법 학교입니다. 보바통의 이름은 아름다운 지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영국인과 아일랜드인만 입학이 가능한 호그와트와는 다르게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프랑스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많은 학생들을 입학생으로 뽑고 있습니다. 최소 1290년 이전에 설립된 보바통은 영화 브레잔에서는 여학교로 묘사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릅니다. 보바통은 남녀공학으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유명한 마법사들을 많이 배출해낸 명문학교입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마법사의 돌로 유명한 니콜라스 플라멜입니다. 보바통의 궁전은 마법으로 만들어진 웅장한 정원과 분수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성당으로 7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보바통 궁전의 홀에는 학생들이 식사하는 동안 세레나데를 불러주는 나무 요정이 있으며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홀을 녹지 않는 아름다운 얼음 조각들로 장식한다고 합니다. 보바통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학교 행사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보바통 마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마차는 연한 파랑색이며 날개 달린 말 12마리가 이 마차를 이끕니다. 날개 달린 말은 아브락산이라는 마법 생명체인데 이 생명체는 오직 위스키만 먹는다고 합니다. 공식 행사를 제외한 개인의 여행 등의 목적으로 이 말이 끄는 마차를 이용하는 것은 국제 마법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바통의 교복은 고운 비단으로 만들어진 옅은 푸른색 예복이며 모든 학생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교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옷은 비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인지 추위에 약한데 그 때문에 보바통 학생들은 호그와트에 왔을 때 보바통과의 온도 차로 인해서 굉장히 추웠다고 합니다. 보바통의 교육 수준은 호그와트와 비슷합니다. 다만 호그와트에서는 학생들이 5학년 때 표준 마법사 시험을 보지만 보바통에서는 6학년이 되어야 첫 시험을 치르며 두 시험의 난이도는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바통과 호그와트는 아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트리위저드 대회에서도 두 학교는 치열한 경쟁보다는 건전하고 건강한 경쟁을 즐겼습니다. 이런 두 학교의 관계는 1994년 해리포터의 이름이 불의 잔에서 튀어나오면서 다소 틀어졌으나 두 학교의 학생들이 여전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과 덤블도어의 장례식에 보바통의 교장이 참여한 것을 보면 학교 간의 친밀한 관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바통은 트리위저드 대회에서 총 64번, 호그와트는 총 63번 우승했습니다. 마법학교 덤스트랭은 학교라는 명칭이 아닌 기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덤스트랭은 네리다 불차노바라는 불가리아 마법사가 설립했습니다. 이 명칭은 독일어로 질풍노도를 뜻하는 슈투름 운트 드랑에서 유래했습니다. 유럽 3대 마법사 학교 중 하나인 덤스트랭의 정확한 위치는 철저하게 기밀로 유지되어 있는데 국제마법사 연맹에 등록된 11개의 학교 중에서도 가장 비밀스러운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방문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기억력 수정 마법을 사용하여 덤스트랭에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기억을 지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위치는 어느 정도 공개되어 있는데 유럽 대륙의 최북단에 있다고 합니다. 덤스트랭 교복의 재질이 모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추운 지방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덤스트랭 역시 1290년대 이전부터 존재해왔으며 트리위저드 대회에 참가하는 3대 학교 중 하나입니다. 덤스트랭의 특징은 교과 과정에 어둠의 마법 방어술이 아니라 어둠의 마법 자체를 가르친다는 것인데 그 때문인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악명이 높습니다. 거기에 덤스트랭은 헤르미온느 같은 순수 머글 태생 학생들은 절대 입학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학교의 방침일 뿐이고 학생들이 반드시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둠의 마법을 가르친다는 점, 그리고 머글 태생을 배척한다는 점 때문에 루시우스는 아들 드레이코 말포이를 덤스트랭에 보내려는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 나시사 말포이가 아들을 먼 곳으로 보내는 것을 꺼려해서 호그와트에 입학시켰다고 합니다. 덤스트랭 성은 호그와트 성만큼 크지는 않지만 아주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 주변은 호수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기에 성 내부는 어두컴컴할 때가 더 많은데 그 이유는 덤스트랭 성 내부의 불은 오직 마법을 사용하는 목적으로만 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덤스트랭 선박은 보바통의 마차처럼 덤스트랭의 공식 행사를 위해 이동할 때 사용하는 수단으로 물을 사용해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덤스트랭 선박은 아마도 수중에서 순간 이동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이동하는 지역에 거대한 호수 같은 지형이 있다면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것 또한 국제 비밀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개인이 이런 방식으로 여행한다면 위증과 모트의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카스텔 로브루슈는 브라질 북부의 아마존 열대 우림 속에 위치한 마법 학교이며 남아메리카 전역에서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카스텔 로브루슈의 건물은 황금빛 바위로 지어진 커다란 정사각형 모양의 건물로 사원과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빛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띌 것 같지만 이 건물 역시 호그와트 성과 마찬가지로 그 실체가 마법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머글이 우연히 본다고 하더라도 열대우림 속의 폐허로 보일 뿐입니다. 이 학교의 역사는 호그와트만큼이나 유구한데 적어도 1000년 이상 역사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스텔 로브루슈가 열대우림에 위치했기 때문인지 이 학교의 학생들은 약초학과 마법 생물 연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위즐리가의 장자인 빌 위즐리는 한때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펜팔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빌이 호그와트와 카스텔 로브루슈의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고대했으나 빌이 그럴 형편이 되지 않아 거절하자 빌에게 귀를 오그라들게 하는 저주받은 모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음 설명해드릴 학교는 일버르모니 마법 학교인데 이 학교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 설정이 꽤나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버르모니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 담아보았습니다. 일버르모니의 설정이나 좀 더 세세한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일버르모니 마법 학교는 매사추세츠주의 그레이록 산에 위치한 미국의 마법 학교이며 북아메리카 전역에서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버르모니는 호그와트가 설립된 후 약 620년 후인 162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처음 학교가 설립되었을 때는 작은 오두막에 2명의 교사와 2명의 학생뿐이었습니다. 이 작은 오두막은 원래 학교를 설립한 부부 마법사 이솔트 세이어와 노마지 제임스 스튜어드가 집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석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처음에는 이들 부부가 입양한 양자 체드윅과 웹스터를 가르치기 위해 사용했으나 북미 전역에서 학생들이 몰려들자 학교를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조그마한 석조 건물에서 조금씩 건물을 확장하다 보니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세계의 유수한 명문 학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일버르모니의 기숙사 수는 총 4개로 호그와트와 동일한데 이것은 창립자인 이솔트와 양자인 체드윅, 웹스터가 어렸을 때부터 호그와트를 동경하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일버르모니 기숙사의 명칭은 썬더버드, 혼드 서펀트, 완퍼스, 퍼쿠지로 신비한 동물들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썬더버드는 모험가, 혼드 서펀트는 학자, 완퍼스는 전사, 퍼쿠지는 치료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기숙사 배정식은 각각의 기숙사를 상징하는 4개의 나무 조각상이 있는 홀에서 치러집니다. 일버르모니 기숙사 배정식은 호그와트 기숙사 배정식처럼 호명되는 순서대로 한 명씩 기숙사를 배정받게 되는데 호명된 학생은 홀 중앙 바닥에 있는 고르디안 매듭을 밟고 올라섭니다. 학생이 올라서면 학생의 성향에 맞는 기숙사의 조각상이 움직임을 보이는데 썬더버드는 날개를 퍼덕이고 혼드 서펀트는 이마에 박혀있는 수정이 빛을 내며 완퍼스는 우렁차게 포효하고 퍼쿠지는 화살을 위로 들어 올립니다. 여기서 학생의 성향이 여러 기숙사를 충족시켜 2개 이상의 기숙사가 움직임을 보였다면 선택권이 학생에게 넘어가 움직임을 보인 기숙사 중 학생이 원하는 기숙사를 선택하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티나 골드스틴과 퀸이 골드스틴은 각각 썬더버드와 퍼쿠지에 배정받았고 작가의 오피셜로는 제이콥이 만약 입학했다면 완퍼스에 작가 본인은 썬더버드에 배정받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매우 드물게 기숙사 4곳에 모두 제의를 받는 학생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학생의 이름은 세라피나 피쿼리입니다.
이 학생은 훗날 마법사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일버르모니는 창립자 중 한 명이 머글이어서 그런지 다른 명문학교처럼 머글 태생에 대한 차별이나 학대가 없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머글과 친하게 지낸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 다른 마법사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박은 혈통주의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호 토쿠로는 일본의 마법 학교로 무인도 화산섬인 미나미 2호섬의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호 토쿠로는 11개의 명문 학교 중에서 학생 수가 가장 적으며 다른 학교보다 비교적 어린 나이인 7살부터 입학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 내 기숙사는 11살이 되어서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1살이 될 때까지는 거대 바다제비라는 마법 생명체를 타고 통학을 해야 합니다. 마호 토쿠로의 궁전은 웅장하고 정교한 궁전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곳 역시 마법으로 감춰져 있어서 머글의 눈에는 단순한 무인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호 토쿠로의 교복은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입어야 하는 마법이 걸린 예복입니다. 이 옷은 착용자가 성장할 때 함께 성장해서 체형이 바뀔 때마다 굳이 교복을 바꿀 필요가 없으며 착용자의 학업 진도를 색깔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신입생들이 처음 이 교복을 받을 때의 색깔은 연분홍색인데 모든 과목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하면 옷이 황금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이 국제 마법 법령을 어기거나 어둠의 마법을 사용해서 일본 마법사 법규를 어기게 되면 교복은 그 즉시 하얗게 변해버립니다. 때문에 마호 토쿠로에서 하얀색 교복은 엄청난 치욕으로 여겨졌고 문제의 학생은 그 즉시 퇴학과 동시에 일본 마법부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마호 토쿠로의 학생들은 벚나무로 만들어진 지팡이를 수여받습니다. 서양에서 벚나무 지팡이는 단순한 장식용으로 사용되는데 사실 벚나무 지팡이는 종종 이상하고 치명적인 힘을 갖기도 합니다. 특히 벚나무와 용의 심줄로 만들어진 지팡이는 강한 자제력이 없다면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지팡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호 토쿠로의 학생들은 뛰어난 퀴디치 선수들이 많습니다. 수세기 전 동양 마법사들은 빗자루보다 양탄자를 더 선호했고 그것은 마호 토쿠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빗자루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던 호그와트 학생들이 거대한 폭풍을 만나 조난당하게 되었고 조난당한 호그와트 학생들은 마호 토쿠로 학생들이 구해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호 토쿠로 학생들은 퀴디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퀴디치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마호 토쿠로에는 퀴디치 붐이 일었고 모두가 빗자루 비행 연습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호 토쿠로는 비행 연습을 하기에는 조건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강력한 바람을 동반한 폭풍은 예산일이었고 옆 섬에 있는 공군 기지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전투기가 날아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조건조차도 퀴디치의 매력에 빠진 학생들을 막을 수 없었고 마호 토쿠로의 학생들은 악조건 속에서 그만큼 더 열심히 연습하고 갈고 닦았습니다. 이렇게 연습한 그들의 비행 실력은 퀴디치 경기력과 직결되었고 그 결과 이들은 퀴디치 월드컵에서 당당히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는 마법학교 마호 토쿠로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도 마법학교가 존재할까요? 신비한 동물사전에서 등장한 마법사 신문 NYG를 보면 한국인 마법사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 신문은 1926년 12월 6일자 신문인데 당시 한국은 일제강점기 시대입니다. 그럼 마법사도 교육을 제대로 못 받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당시 미국 마법 정부의 대통령이 흑인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머글과 마법사의 역사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을 억압받고 있는 시대여도 한국의 마법사들은 마법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의 마법학교가 베일에 감춰져 있는 이유는 아마도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서 국제마법사연맹에 등록되지 않은 학교거나 연맹에 등록된 11개의 학교 중에 하나지만 아직 설정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와가두 마법학교는 우간다 서부에 있는 루엔조리 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루엔조리 산은 달의 산이라고도 불리는데 여기에 위치해 있는 와가두는 안개로 둘러싸여 있을 때가 많아서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와가두의 역사는 호그와트와 비슷하거나 더 오래되었으며 아프리카 전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11개의 마법 학교 중 가장 규모가 큰 마법 학교이기도 합니다. 사실 아프리카에는 마법 학교가 와가두 단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규모가 작은 여러 학교들이 생겨나고 없어지고를 반복해왔는데 와가두는 그런 오랜 세월을 견뎌내며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학교가 되었습니다.
와가두에 입학 허가서는 드림 메신저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드림 메신저는 와가두의 교장이 보내는 것으로 잠을 자고 있는 아이들의 손에 문양이 새겨진 작은 돌멩이를 쥐어준다고 합니다. 와가두의 학생들은 천문학, 연금술, 변신술에 아주 능숙하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그들의 변신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한 예로 국제 애니바구스 학술 토론회가 열렸을 때 여기에 참가한 와가두 학생들이 코끼리 같은 거대한 동물로 너무나 쉽고 능숙하게 변하자 나이와 경험이 많은 마법사들이 굉장히 놀라서 국제 마법사 연맹에 항의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와가두의 학생들 대부분은 지팡이 없이 마법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지팡이가 유럽의 발명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와가두 학생들은 먹을 앞에서 마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 비밀 법령을 어겨 재판을 받을 때도 단지 손을 흔들었을 뿐이다 라고 변명하며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콜도브스 토레츠는 러시아의 마법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이름은 대충 마법 창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 마법사 연맹에 등록된 11개의 학교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 특유의 기질 때문인지 이 학교의 학생들은 빗자루 대신 뿌리째 뽑힌 나무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세계 각지에 있는 마법 학교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쭈머였습니다.